예. 새해 첫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승부수가 잘 먹히지 않은 걸 텐데요. 이낙연 대표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정초에도 이낙연 대표의 승부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짚어봤었는데 오늘은 사면론의 사자도 이낙연 대표가 꺼내지 않았습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이낙연 대표가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여당의 대표가 정말 고심 끝에 본인이 1월 1일 날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단 이틀 만에 다 뒤집어졌어요. 오늘은 사면의 사자도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반나절도 안 돼서 바로 친문 의원들이 다 들고 일하는 바람에 또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자, 저는 일단 아무리 그렇지만 본인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표 아니겠습니까? 직접 선거로 뽑은 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결단과 중요한 주장을 했으면 그나마 내부적으로 좀 이게 안 나가게끔 논의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저렇게 대놓고 최고위원 또 중진한 사람들이 다 저렇게 반발해버리면 당대표가 왜 있습니까? 또 당대표에 대한 이 장악 자체가 이게 사실 이해찬 전 대표가 그랬으면 또 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에서 어떤 면에서 이낙연 대표의 위상 자체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뿌리 깊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당이 물론 이 사면론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이 당원들이 바로 이낙연 대표 쫓아내자든지 탄핵하자든지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당입니까? 예. 저는 그런 면을 보면 지금 정말 민주당이 처한 이 현실, 여당의 어떤 모습, 어떤 면에서 보면 당대표가 정책 결단을 내려서 이야기한 주장도 며칠 만에 전부 다 뒤집어지고 이 인터넷에 당원들이 저렇게 반발한다고 해서 또 의원들이 저렇게 그냥 다 나서서 당대표의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과연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당인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낙연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지 저희가 그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국민께 동의하실까요?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구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묻지마 시기의 사면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제 공수처가 곧 출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대산 이런 문제들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구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죠. 구장처장. 네. 여기 보면 물론 서른 의원은 국민 통합에 집중해야 되는 당원들이 좀 이제 조금 격양된 걸 좀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안민석 의원 방금 목소리도 들었다시피 집토끼 달아나게 생겼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이런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 상당히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국민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 이 사면을 건의할 때가 됐고 그걸 심사숙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면론에 대해서 그 일부 이 친문 당원들이 반발을 한다라면 국민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제를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진정한 사과가 있으면 이제 사면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긴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당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국민 통합과 화합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이 야권,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에게 강하게 이 사과를 요구해야 될 때다. 이런 진영 논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월 재보궐선거와 이 내년 이 대선을 앞두고 과연 지금 여권의 지지층이 그 지지층만 결집해가지고 과연 선거를 치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당내 목소리가 이번 사면론을 둘러싸고 이견으로 좀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이렇게 화면에 잘 나와 있긴 한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원회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와중에 댓글이 달리는 게시판에는 일부 지지하겠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 사퇴해라, 비대위 체제라고 하고 당장 사퇴해라. 이낙연 대표 사퇴 목소리가 꽤 크더라고요. 네네. 예. 이건 당원들이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전부는 물론 아니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느 정당이고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의 이제 정당들이 됐던 그 정부, 그래서 그 정당들 중에 누가 정권을 이제 갖고 있든 예. 정부 여당에서 지지율이 흔들리는 거는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결국엔 탄핵까지 간 것도 정유라라는 어떤 학생의 그 공정과 불공정과 반칙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과연 우리 정부 여당이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있는가? 혹시 남에게는 추상 같고 나에게는 너무 온정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내 편만 감싸고 도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중도층의 표를 끌어와야지. 오히려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아서 단죄받았던 사건을 다시 또 사면 복권해 준다고 중도층이 돌아오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극단 쪽에 있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겠죠.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조상호 부대변인 말씀은 이낙연 대표 사면론이 부적절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양 극단에 만약에 어떤 그 부정이 있다면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결국에는 중도층의 문제인데 중도층은 그런 부분에 관심 없거든요. 사회가 얼마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그다음에 불편부당하게 권력이 행사되느냐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행사된다면 지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항상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른바 진영 끌어안기로 정치인 사면을 논하는 거는 정말 정치인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사태까지 요구하거나 그 요구의 수위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저런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낙연 대표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낙연 대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적에 어느 정도 사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나는 해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서 그런 문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터져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과 사전 교감 없이 소신을 밝힌 만큼 용감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 잘 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이른바 대선 주자 지지율이요, 막 30%, 40% 되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다면 대통령과 상의를 안 하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봄직합니다만 지금 같은 국면에서 과연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과 상의 없이 전직 대통령 2명의 사면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던질 그런 정치적 위상이 되느냐. 현재 지금 던졌다가 바로 친문 당원들이나 최고위원들에게 반발 기류 형성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야당에서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해서 던졌을 때 일단 여론을 우선 감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추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할 때 정치적 부담을 조금씩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사면 논란으로 잃은 게 없거든요. 논란은 이낙연 대표가 짊어지고 여론도 한번 환기시키면서 추후에 자신의 부담을 좀 덜어낸 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청와대나 여당 차원에서요.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재보궐 이전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백신 확보 소식 전했죠. 장관들 교체했죠. 추미애 장관 특히나 정세균 총리에게 동부구치소에서 질책도 받았죠. 하지만 국면이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국면 전환용으로 한번 던질까 하는 고민을 충분히 해봤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내부 지지층 분열로 이어지면서 역시나 국면 전환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카드를 청와대가 또 여당이 재보궐 이전에 더 쓸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참 막막해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서요. 유력 대권 주자의 하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거 이 지사의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합시다. 선청산,
후 통합의 원칙을 당당하게 밝힙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지사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 사실 현안마다 굉장히 뾰족하고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던 이재명 지사가 사면론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조상호 부대변인께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저버렸다 사면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게 되면 민주당이 그런 논평을 낼 건가요? 문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버렸다라고 낼 건가요? 이 문제는요, 사실은 물론 뭐 원칙적으로 보면 뭐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대통령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고 거기에 여당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종속되는 문제인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거 저는 이것 또한 기회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요 지금 뭐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서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예. 그럼 자기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야죠.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 본인들 친문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친문들이 하면 따라갑니까? 친문들이 뭐 항상 그랬죠. 이재명 지사는 보면 뭐 입장을 내다가 당에서 반대하면 또 그냥 조용해요. 근데 과연 지금의 리더가 지도자가 될 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자는요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래 앞으로의 국민들한테는 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장의 지지자들이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넘고 가는 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지도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지금 상황에 당원들이 반대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도자를 뽑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사면이 맞냐 안 맞냐 본인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입장을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본인이 친문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 또한 기회주의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솔직한 이야기죠. 지금 정치권이 이낙연 대표가 정초에 꺼내든 이 사면론을 두고 지금 후폭풍, 블랙홀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 이낙연 대표 오늘은 일단 사면의 사자도 꺼내지 않고 일단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같이 보겠습니다. 소수의 친문 강경파에 쩔쩔매는 여당, 이낙연 대표는 굴복 말고 사면카드 밀어붙여라 라는 첫 번째 의견입니다. 네. 최종 판결도 안 났는데 사면 실망이다. 왜 국민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는지 잊었냐. 좀 반대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또 볼까요? 8년간이나 이멸을 재산신고 누락. 박범계 후보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최소한 법은 지키고 산 분이라야 한다. 예, 네 번째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인사고 인사가 만사다. 장관 인사권으로 썩은 검사들 퇴출시켜라. 예, 마지막 또 댓글 보겠습니다. 지시만 하면 책임을 다하는 건가? 지시했으면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다. 청와대를 비판하신 것 같은데요. 동부구치소 관련해서요. 댓글 5개 오늘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위권에 있는 실시간 검색어 윤갑근 전 고검장, 그러니까 라임 로비 의혹 관련해서 딸이 극단적인 선택, 아버지의 이런 여러 의혹 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다행히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요. 주말 사이에 꽤 논란이 뜨거웠던 정인 사건, 생후 16개월 양부모가 입양을 했는데 양부모를 처벌하다, 아이를 좀 방치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진정서까지 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검을 여기서 정리하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이 인물과 다음 주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